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적 인사드리면서 2014년 6월에 치러진 2회 정기검정 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찾기 및 바꾸기. 자, 1번 보면 컨트롤 F가 있어요. 컨트롤 F.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 컨트롤 F가 있고 컨트롤 H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예제를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기본으로 활성화됩니다. 찾기. 자, 옆에 바꾸기도 있죠. 자, 그러면 컨트롤 H를 누르면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찾기와 바꾸기. 자, 범위에는 뭐 시트가 있고 통합 문서가 있죠. 시트란 현재 우리가 21번 시트가 있어요. 21번 시트에서만 찾아라. 통합 문서로 두면 21번부터 모든 시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현재는 시트에 두고 행과 열로 아래로 내려올 건지 옆으로 먼저 갈 건지 행과 열에 대한 검색, 또 수식, 값, 메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옵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김별표 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별표란 만능 문자 모두 그런 말이죠. 없을 수도 있고 한자 두자 여러 글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혁. 이 김과 혁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검색을 합니다. 자, 한 글자가 있는 들어가 있는 한 글자가 있는 것도 검색하고, 자, 신혁, 별표혁, 동신혁 다 찾아요. 즉 이 김과 혁 사이에 무엇이 오든지 한 글자가 두 글자가 세 글자가 오든지 무엇이 다 찾아라. 그런데 물음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음표로. 자, 해놓고 물음표로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해먹은 못 찾죠. 이 물음표는 중간에 반드시 한 글자가 있어야 돼요. 한 글자가. 그래서 김혁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은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중간에 한 글자가 있네요. 그래서 한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글자가 있어요? 두 글자가 있네요. 그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왜? 한 글자만 찾게 되는 겁니다. 한 글자만. 자, 한 글자가 있는 구간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이 중간에 있는 별표 있죠. 특수문자. 이 특수문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모든 걸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걸. 근데 나는 이 중간에 별표가 들어가 있는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물결 모양 앞에다가 찾고자 하는 특수문자 앞에다가 물결 모양을 주면 그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찾을 때는 물결 모양을 넣어준다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21번 문제는 그래서 컨트롤 F는 바꾸기 탭이 선택되어 있는, 자, 컨트롤 F는 바꾸기가 아니라 찾기가 기본이에요. 찾기가. 바꾸기는 컨트롤 H라는 겁니다. 또 찾을 내용에 김별표를 넣어주면 김혁, 김동혁, 김신혁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 수식값 메모, 여기 수식값 메모 또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21번은 그럼 정답이 1번이죠. 1번. 자, 22번 문제. 레인지 A5셀, 즉 A5셀을 선택해라 그런 말입니다. A5셀로 이동을 해라. 자, 레인지 C2, C2에 있는 폰트 글자죠. 볼드는 굵게 그런 말입니다. 볼드 굵게를 true 참으로 해줘라. 지금 뭔 말이에요? C2 셀에 있는 글자의 진하기를 굵게로 설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true 대신에 false를 줬다면 굵기를 해제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인지 A1, A1의 포뮬러는 우리가 포뮬러 R1, C1 이전 문제에서도 뭐 이럴 때도 이런 포뮬러를 잠깐 설명드릴 것 같은데 포뮬러를 써도 되고 포뮬러 R1, C1을 써도 됩니다. 자, R1, C1이나 포뮬러나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서 수식에서 R1, C1 참조 봤었죠? R1, C1 참조를 누르면 전부 다 111. 여기도 111 숫자로 돼버리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포뮬러 R1, C1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A, B, C대로 나오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포뮬러 R1, C1 자, 숫자로 된 주소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A1인데 자, 그래서 A1 셀에 3 곱하기 4 그럼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4가 계산된 결과값이 얼마예요? 12가 A1 셀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orkbook.add 새로운 통합 문서를 하나 생성을 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직접 VBA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은 좀 지울게요. 여기 내용들은 지우고, 자, 얘를 누르면 현재 한방합격이라는 단어는 굵게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굵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매크로를 눌렀더니 여기에 값들이 들어오고 C1에는 한방합격이라는 글자가 굵게 적용이 됩니다. 왜? 자, 매크로로 적용을 해놨어요. Alt F11을 눌러보겠습니다. Alt F11은 VBA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C2에 있는 글자를 지나게 해라. true가 됐죠. 그 다음에 range A1. formula R 3 곱하기 4. 3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2가 A1으로 들어갑니다. A1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R1, C1이라고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주성문을 걸어놨습니다. 주성문을 풀면 초록색이 풀려요. 이렇게 풀리죠. 자, 초록색 앞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놓는 건 주성문이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2에는 는을 붙였네요. 는을. 자, 여기는 는을 안 붙이고 3 곱하기 4를 한 거고, 여기에는 는을 붙이면서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를 준 거죠. 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주면 우리는 문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3 곱하기 4 여기에는 문자 처리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는을 붙여줬어요. 는을 붙이니까 계산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즉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3 곱하기 4도 되고, 따옴표를 붙여서 3 곱하기 4를 할 때는 앞에 는을 붙여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는이 없이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걔는 문자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A5셀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워크북을 안 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도 작은 따옴표를 한번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를 지우고 마지막에 A5셀로 이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자, A5셀로 이동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창을 하나 또 열었어요. 창을. 자,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workbook.add가 있었죠. 그래서 창을 하나 또 열어버린 겁니다. 얘가. 자, 그럼 다시 Alt F11을 눌러서, 자, 얘는 A5에 있죠. 마지막 A5셀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크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여기는 다시 주석을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Alt F11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편집을 좀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십시오. 직접.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것은 3 곱하기 4의 형태는 어떻게? 12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12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냥 들어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는은 빠지고 3 곱하기 4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2가 들어간다는 거죠. 12가. 자, 23번 문제 정렬에 대한 설명이다. 2013년 1회 때 31번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셀은 항상 마지막으로. 자, 이쪽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빈셀은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됩니다.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혹시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자, 대소문자도 구별할 수 있어요. 옵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렬에서 사용자 정렬 옵션에서, 이 정렬 옵션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문자가 더 작아요. 작은 게 먼저 옵니다.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안 했다면 상관없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소문자를 구분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문자가 앞에 온다는 겁니다. 소문자가. 자,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오름차순 정렬할 때 숫자 바로 다음으로 정렬되고, 내림차순 정렬할 때는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 옵션을 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과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오름차순은 소문자가 우선하며 그랬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대문자가 우선한다. 자, 이쪽 강의를 다시 한번 또 직접 예문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면 이쪽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특정 데이터의 연속 항목을 더 쉽게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정렬 기준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자, 오피스 단추에 가서 여기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이 있습니다. 엑셀 옵션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은 뭐 편집도 안 되고 추가도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맨 위에 올라간 새 목록으로 추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건 삭제, 편집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제공되는 것들은 삭제라든가 편집 등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작성을 한 내용들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필요한 경우에 삭제도 할 수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자, 그리고 옵션에 기본 설정,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사용자 지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저장된 내용들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그대로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의 목록에 있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등의 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숫자뿐만 아니라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도 사용자 지정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1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용들은 수정, 삭제가 할 수 없다. 자, 25번 문제.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하고 우리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게 목표값이죠. 목표값은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가는 거고, 시나리오는 값을 바꾸면 목표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문제인데, 자, 2013년 1회 21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시나리오 2013년 1회 21번 문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예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서 실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라고 했는데,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해당 시나리오를 삭제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 요약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 2013년 3월 9일에 치러진 21번 문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입니까?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A2에서 C4까지 블럭을 잡고, 자,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으라는 거죠. A2에서부터 C4까지, 여기까지. 자, 조건부 서식. 우리가 1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건부 서식은 맨 윗줄은 블럭을 안 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합계 부분도 잡으면 안 돼요. 레코드에 대해서만 잡는 겁니다. 레코드에 대해서만.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놓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하나는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가서 이미 설정이 돼 있네요. 이렇게. 자, 규칙관리에 가보겠습니다. 규칙관리에. 자, 확대를 조금 시켜놓고, 자, 조건부 서식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규칙관리에 가서, 자, 하나는 맥스입니다. 맥스에 가서, 자,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예요?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가장 큰 값은 항상 동일하겠죠. 누구예요? 3800이 동일합니다. 즉, 이 부분은 절대 주소로 묶어준 거고, B2는, 자, 얘가 제일 크냐, 얘가 제일 크냐, 얘가 제일 크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B2에는 $B2 앞에는 달러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 단위로 전체적으로 조건부를 넣을 때는 앞에 B를 달러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럴 때도 만약에 맨 앞에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안 넣어도 돼요. 맨 앞에만 하고 싶다. 이 열 단위로 하고 싶다면.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잠깐. 여기에도 달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달러를 없애버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맨 앞에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일열에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두 번째, 자, 라이트죠. 라이트. 마지막 한 자리가 선으로 끝나는 거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선으로 끝나는 거. 아, 맨 앞에는 있네요. 그렇다면 얘를
레프트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레프트로.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로 주면. 레프트의 한 자리가 선이다. 선이 맞죠? 그러면 얘는 누가 적용이 될까요? 자, 제일 큰 값도 얘고, 선도, 첫 글자가 선도 얘고. 그러면 둘 다 적용이 될까요? 안 되네요. 둘 다 적용은. 자,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먼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순서를 바꿔주시면, 순서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꿔주시면 손이 먼저기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두 번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또 조건에 맞는 것이 뭔지. 지금은 두 번째 경우에도 아예 자체가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여기는 라이트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자, 우리가 B2에 행단위로 조건부가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 B3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B3. 자, A3부터, 그래서 A3부터 C3까지 몇 번째? 첫 번째 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자, 28번 부분합 문제입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정렬입니다. 정렬을 해야 끼리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강호동끼리 모여있고 박명수끼리 모여있고 유재석끼리 모여있죠. 그럼 뭘로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정렬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다라고 되었네요. 자, 정렬이 그룹이에요. 정렬.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누구끼리 되어 있어요? 이름끼리 그룹되어 있죠. 또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로 그룹이 되어 있다면 상반기 끼리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모여 있죠. 따라서 상반기 분기별로 정렬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렬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렬의 대상으로 그룹화도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강호동, 박명수, 유재석이죠. 이름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룹화 항목도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자, 왼쪽에 여기 그룹이 나와 있죠. 왼쪽에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데이터에, 자,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를 하면 없어지죠. 윤곽 지우기를 하면. 다시 나타내고 싶으면 그룹에 자동 윤곽을 하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누르면 다 나타나고 1번을 누르면 전체만 나타나는 거죠. 전체만. 3번을 누르면 다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서 아래 요약 표시가 있습니다. 강호동에 대한 아래에 있죠. 박명수에 대한 아래에 있습니다. 요약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약이 안 나타날까요? 자, 아래에 요약이 안 나타날까요? 강호동에 대한 위에, 박명수에 대한 위에, 유재석에 대한 위에, 아래를 풀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래를 풀었더니 위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아래의 요약을 풀었더니 위로 간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윤곽 기호도 지워져 있어요. 현재 보시면 윤곽 기호가 지워져 있고 여기 그림에, 자, 아래 요약이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요약이 합계입니다. 요약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8번 문제.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자를 이용하려면 한자를 누르면 되겠죠. 한글을 입력한 후에 한자 키를 눌러서 변환해 주시면 돼요. 특수문자를 이용할 때는 자음을 누르고 한영키가 아니라 한자 키를 눌러야 되겠죠. 한자 키. 한영키가 아니라 한자 키입니다. 자, 그럼 2번이 틀린 거겠죠. 자, 숫자 데이터에다가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 줍니다. 작은 따옴표를. 자, 그 다음에 분수 같은 경우 이렇게 3분의 8이죠. 8분의 3인가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8 나누기 3. 그럼 얼마예요? 8월 3일로 가버리네요. 나는 8분의 3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0 띄고 3 나누기 8. 0을 앞에 넣어줍니다. 0을 주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하나 띄어쓰기를 주고 넣어주면 이렇게 분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이용하려면 0을 하나 넣고, 자, 스페이스를 누르고 하면 분수를 입력된다. 자,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한글 자음을 입력을 하고 뭐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라는 겁니다. 한자 키. 특히 쌍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있어요. 그런데 쌍자음에 과거에 출제된 문제도 있긴 하는데 쌍자음에는 쌍지긋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쌍지긋에 해당되는 거. 쌍디귿은 일어가 표시됩니다. 일어가. 자, 각각 있는데 자, 이 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도 있어요. 쌍지읒에 대한 특수문자는 없다. 쌍디귿은 일어가 표시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2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H는 시간 한 자리죠. 시간은 한 자리. MM은 분, SS는 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자, 합산하여.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29번 문제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썸을 했죠. 썸 함수를 줘서 이 시간들이 전부 다 합산이 됐습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대괄호가 들어가 있죠. 대괄호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괄호를 빼버리면 9시로 나오네요. 자, 대괄호를 넣어주면 자, 시간을 합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33시간이란 어떤 시간이에요? 33시간에서 24시간을 빼면 얼마입니까? 9시간이죠. 9시간. 즉 이렇게 쓰면은 24시간을 빼버리고 9시로 나타내고 H에서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주면 시간을 24시간이 넘어도 다 합산을 해서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넘어가는 시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 그대로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08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전에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제.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D2에서 D5를 구하려고 한다. 자, D2 셀에 배열 수식으로 옳은 거. 금액은 수량과 단가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B2 곱하기 C2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블럭이 잡혀 있어요. 블럭이 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블럭이 안 잡히고 그냥 쓴다면 곱하고 채우기 핸들 하면 되는데 지금은 블럭을 잡아놓고 배열 수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 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B2부터 B5까지 곱하기 C2부터 C5까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런 배열 수식이 들어갑니다. 2번처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B2, C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아까처럼 곱하는 게 아니라 쉼표로 해도 되고 또 프로덕트 함수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가 곱하기죠. B2, C2 해가지고 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범위를 잡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31번 매크로에 대한 문제. 매크로 문제도 자주 출제돼요. 거의 뭐 10번이면 7, 8번은 출제될 만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매크로를 할 때 우리가 1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매크로 이름과 매크로 저장 위치는 필수 항목이다.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뭐에 우선한다? 엑셀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다.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다. 이름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뭐 설명도 수정할 수 있고 저장 위치는 뭐가 있었죠? 저장 위치는 자,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개인용 통합문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개인용 통합이네요. 개인용 통합.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 문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글자를 숫자, 문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된다. 문자. 공백도 안 되고 자, 바로가기 키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서 대문자를 들어가면 시프트가 따라 들어가겠죠. 이런 특수문자는 안 됩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현재 매크로의 저장 위치가 개인용입니다. 이 경우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통합문서에 자동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자, 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렇다면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용할 수 없으며 그랬죠. 대소문자가 다 쓸 수 있어요. 소문자는 컨트롤만, 대문자는 시프트랑 같이. 자, 그리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설명은 입력할 수 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문입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매크로, 이런 매크로는 가능합니다. 이름이. 중간에 언더바는 가능하고 이런 빼기 형태는 이름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지원자가 0이 아닌 세를 그랬습니다. 이 재무라든가 생산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합계 나누기 개수죠. 합계 나누기. 자, 0을 제외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4개로 나눠야 되겠죠. 합은 여기 합만 구해야 되겠죠. 즉, 합을 구할 때 무슨 합을 구해야 돼요? 0이 아닌 것들의 합을 구해야 돼요. 0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할 때도 뭘 구해요? 0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합을 구할 때 0이 아닌 것들의. 그런데 카운트네요. 카운트는 다 세버리는 거예요. 0도 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6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땡이네요. 자, 0이 아닌 수를 합을 구해놓고 0인 것까지 포함해서 나눠버리면 당연히 틀리겠죠.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에버리지 if와 에버리지 if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문을 보고. 자, 30번 문제를 한번, 30번 문제는 아까 배열 수식이네요. 자,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구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자, 이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0이 아닌 수, 또 0이 아닌 수의 합과 0이 아닌 수의 평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썸이프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죠. B2에서 B7까지 0이 아닌, 여기에서 0이 아닌 거에 여기에 합을 구합니다. 즉, 앞뒤가 똑같죠? 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쓴 것 뿐입니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써도. 자, 얘는 그냥 에버리지 if네요. 여기도 역시 맨 뒤에 쉼표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썸if처럼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썸if는 합을 구하지만 얘는 에버리지 if는 0이 아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것 뿐이에요. 똑같아서 앞뒤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에버리지 if. 자, 이게 넣어서 한 거네요. 아까 여기서는 안 넣어서 빼서 한 거고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이 뒤에 똑같을 때는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에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입니다. 아까는 에버리지 if였었죠. 에버리지 if. 자, 에버리지 다음에 가로가 열려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0이 아닌 거에 대한 역시 이 부분이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을 구해야 돼요. 배열 수식. 자, 에버리지 if는 배열 수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카운트 전부 다 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363 틀리죠? 이 부분하고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PMT 함수. 실기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PMT 함수는 레이트가 뭐예요? 연이율. 연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5.5%죠. 5.5%인데 그냥 이율이 아니라 연이율이에요. 따라서 12로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앰퍼는 기간이에요. 기간. 자, 2년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하면 안 되고 개월수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2 또는 24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거죠. 24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현재는. 자, 얼마를? 1000만원을.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매월말. 여기 보시면, 자, 타입이 있는데, 월말인 경우에는 0, 월초인 경우에는 1, 현재는 월말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0이 들어가야 되겠죠.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미래가치가 있네요. 미래가치. 현재 가치가 지금 마이너스 1000만원입니다. 현재 가치가. 자, 지금은 우리가 대출을 한 거죠. 대출. 자, 대출금은 FV가 0입니다. 대출금은. 자, FV는 미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1000만원 했어요. 대출을 1000만원. 자, 그러면 당장 나한테 1000만원이 생기죠. 지금 당장. PV. 현재는 생깁니다. PV가 현재입니다. 현재는 나한테 1000만원 있지만 미래. FV. 퓨처 밸류입니다. 미래에는 돈을 다 갚았으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FV는. 그런데 만약에 저축금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당장 돈이 없어요. 매달 붙지만. 그런데 미래에 마이너스 1000만원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1000만원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당장 1000만원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에는 없어지겠죠. 미래에는 자, FV는 0이 돼요.
또 그리고 아까 월 말에 들어가는 거니까 0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00이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매월 말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출금은 자, 현재 가치를 쓰고 미래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축금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당장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월말은 0, 월초는 1로 옵션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는 월말이니까 마지막에 0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0을. 자, 여기 보면은 0이 생략이 되는 거죠. 자, 34번 문제. 34번 문제 보시면 보기 탭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는 2012년 1회 28번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 당시 이 문제 풀 때, 이거 태클 거면, 문제 답안이 떴고 중복 답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복이라는 메뉴, 그때는 복이라는 메뉴를 안 줬어요. 자, 복이라는 메뉴를 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도 미리 보기를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하라는 겁니다. 34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했더니 여기까지가 지금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1페이지라는 글자 보이시죠? 자, 이 부서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랬더니 넘어가 버렸어요. 파란색 점선 보이죠? 파란색 점선. 점선이 여기까지가 1페이지다. 여기는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다. 점선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점선으로. 자, 더 늘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 2페이지 조그맣게 보이죠?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비 등을 조정을 했을 때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게 점선으로 표시되고, 자, 내가 강제로 나누고 싶어요. 강제로. 자, 이무의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위쪽과 왼쪽, 우리가 틀 고정이라든가 뭐 창 나누기처럼 경계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실선으로 나타나죠. 파란색 실선으로. 아까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진 경우에는 점선으로, 강제로 나눈 경우에는 실선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은, 자, 여기다 써봤습니다. 자동 페이지에는 파선, 점선이라는 거죠. 수동으로 내가 강제로 나눈 경우에는 실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2012년 28번 문제를 참고하셔도 되고, 페이지 나누기는 구분선을 이용하여 인쇄를 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서 나누고 싶다. 그럼 강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행과 열의 높이. 아까 우리가 너비를 조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동 페이지 나눔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지금은 또 없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늘려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 페이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너비 등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를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되고, 수동으로가 파선이에요? 자동이 파선이죠. 자동, 점선. 자, 자동으로 된 거는 파선, 수동으로 한 거는 실선. 예, 내용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수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셀 범위를 참조할 때는 시작 셀과 마지막 셀 사이에 콜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A3부터 D3까지. 그러면 A3부터 D3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쉼표를 넣으면 뭐예요? A3과 D3 따로따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론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연결된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위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묻는 게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묶어집니다. 작은 따옴표로. 자, 수식 안에 문자에는 글꼴 수식 안에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고 외부 파일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통합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보통 우리가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느낌표가 없습니다.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할 때는 대괄호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시트명이 숫자로 시작하거나 중간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중간에 숫자가 있으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즉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과거에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1번도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기본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기본으로.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시트 탭이 이만큼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내가 시트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시트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시트를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저 뒤에까지 안 보이면.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용하여 다른 시트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뭐가 틀리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행과 열이 교차되는 사각형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셀이라고 그러죠. 셀.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열면 통합문서가 기본적으로 3개가 통합문서가 아니라 시트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최대 255개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256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25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글꼴, 뭐 기본 보기, 시트의 수 이런 것들을 자, 기본 설정 탭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개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는데 자, 여기를 좀 늘려서 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름 상자가 나타나죠. 어디를 선택했는지 나타납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면 웃는 얼굴, 도형이 나오죠. 자,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이렇게 이름들이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나 어떤 개체, 도형들을 선택을 하면 그 개체의 이름이 표시된다. 4번이 맞는다라고 원래 답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번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또 이것도 한번 태클을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답은 4번으로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 나는 1번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걔네가 상공회사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걔가 설정한 답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엑셀의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글꼴, 크기, 시트의 수 이런 건 아까 뭐 했었어요? 기본 설정에서. 자, 그러면 고급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가서 보시면 엔터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엔터 방향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뭐 영값, 뭐 행렬 머리글, 뭐 눈금선 이런 것들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고급이 아니라 기본 설정 탭에 있다라는 거.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8번 문제,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차트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작성된 차트의 경우에는 작성된 차트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 차트의 내용이 함께 변경된다. 자, 1번 여기도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이유 제기를 하면 틀린 답으로 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차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 자, 한번 원본 데이터 없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삽입의 새로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서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52점, 98점, 87점 이렇게 국어 점수가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영어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을. 자, 98점, 87점, 66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없어도 내가 직접 추가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도 이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렇다면 뭐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틀린 답으로 나중에 한번 나오면 똑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2012년 29번과 유사하게 출제됐고 완전히 틀린 건 3번입니다. 3번.
자, Alt F11. 우리가 Alt F11 이전 문제에서도 매크로 작성할 때 Alt F11 눌렀죠. 이렇게. Alt F11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F11을 누르면 이런 차트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차트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다른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키가 안 먹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리고 또 Alt F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시트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F11을 누르면 자, 차트의 새 시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F11을 누르면. 자, 그래서 직접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Alt F11은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을 여는 매크로 창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나 1번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자, 아무튼 3번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일정 간격이 아닌 경우 또 뭐 여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현하는 게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XY 차트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보시고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가 있습니다. 3차원 불가능 차트라고 쓰겠습니다. 분산, 도넛, 방사, 주식형. 추세선은 2차원에만 되죠. 즉 3차원은 안 됩니다. 또 원형, 도넛, 방사, 표면형에도 역시 추세선이 안 들어갑니다. 2차원인데도. 자, 혼합형이 안 되는 차트가 있어요. 혼합형은 2차원끼리만 돼요. 2차원끼리. 당연히 3차원은 안 되겠죠. 2차원 중에서도 거품형이 안 됩니다. 거품형. 세 값을 비교한다. 얘는 세 값을 비교해요. 자, 남하고 결합, 혼합하려고 그랬더니 계거품을 무나와요. 계거품을 물기 때문에 혼합을 시키면 안 돼요. 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인쇄 페이지 매 상단에 이렇게 출력하려고 한다. 머리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머리글. 자, 머리글을 한번 잠깐 얘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머리글 어디 가서 해야 되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여백, 머리글, 시트 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머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글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다 놓고 여기 냅두고 여기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뭐예요? 앞에 엔드 연산자가 붙죠? 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날짜에도 앞에 엔드 연산자가 붙어요. 자, 시간도 다 앞에 엔드 연산자가 붙죠? 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날짜를 넣고, 날짜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엔드 연산자를 넣은 경우죠. 넣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왜 따옴표 안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왜 안 해요? 엔드 연산자가 있으면 따옴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고, 얘도 한번 빼볼까요? 얘도. 얘 안 하면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도 됩니다. 즉,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우리가 누르는 이 아이콘에 대해서만 이 엔드 연산자가 자동으로 붙고 앞뒤에 문자들이 오더라도 엔드 연산자로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옴표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4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가 뭐죠? 이런 거죠. 날짜 이렇게 앞에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트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날짜 형태. 그런데 앞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는다? 안 묶는다. 뒤에가 와도 엔드 연산자를 붙이지도 않고 묶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머릿말, 꼬릿말, 머리글, 꼬리글에서는 이렇게만 쓰고 다른 앞에 문자열이 와도 따옴표로 묶지 않고 뒤에가 문자열이 와도 따옴표로 묶지도 않고 엔드 연산자도 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문제에서도 유사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 정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